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은 메이저 홀더스 리서치에서 나온 정말 흥미로운 분석 자료입니다. 흔히 경제가 좋아지면 돈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뼈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산 가격이 쫙 오를 때 진짜로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말을 위안 삼아 믿고 싶어 하죠. 경제 전체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89%. 네, 맞아요. 미국 전체 상장 주식의 89%를 단 상위 10%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가장 달콤한 열매인 주식시장의 수익이 사실상 아주 극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집중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최근의 엄청난 호황기랑 비교해 볼게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 지수가 무려 400%나 폭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시기였죠.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몇 배씩 불어나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식시장이 400% 날아오르던 정확히 그 11년 동안 우리 대다수가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실질 임금 성장률은 고작 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400대 4.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 아닌가요? 경제적 번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렸는지 보여주는 가장 뼈 때리는 수치죠.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부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하나의 공간이라고 상상해 보실게요. 잔잔한 호수에 아주 큰 돌을 툭 던졌다고 쳐보죠.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그 정중앙, 그 진원지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 모두를 다 같이 띄워주는 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물결, 즉 파문에 가깝죠. 혜택은 언제나 소유자라는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고 그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힘이 쭉쭉 빠져버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짚어보죠. 충격이 시작되는 1단계. 자산 보유자는 그 가치 상승의 100%를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그 다음 2단계인 대주주, 3단계인 스톡옵션을 준 임직원에게 그 물결이 퍼지죠. 그러다 4단계인 지역경제로 넘어가면 힘이 확 빠지고 마지막 5단계인 일반 대중에게 도달할 때쯤엔 글쎄요, 그냥 미미한 낙수로가 튀는 물방울 몇 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파문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딱 감이 오시죠? 번영의 3단계 고리, 과연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조를 세 그룹으로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골이 바로 핵심 그룹입니다. 여기엔 자산 보유자와 대주주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1% 오르면 자기 순자산도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대로 1% 오릅니다. 중간에 떼이는 것도 없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가치 상승에 배당금까지 더해져서 최전선에서 완벽한 복리 효과를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두 번째 고리는 자산 인접군이라고 부릅니다. 스톡옵션 받은 직원들이나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속하죠. 이분들도 확실히 혜택은 받아요. 하지만 1번 고리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톡옵션은 당장 못 파는 기간이 묶여있기도 하고 깔고 앉은 집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혜택이 나중으로 미뤄지거나 확 옅어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혜택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에서 5번 고리에 넓게 퍼져 있는 임금 경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월급쟁이, 세입자, 자산이 없는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죠. 이분들한테 닿는 파문이라는 건 저 안쪽 부자들이 돈을 쓰면서 생기는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전부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효과는 아주 불규칙한 데다가 경제가 삐끗하기만 해도 가장 먼저 뚝 끊겨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은 소유권 지도입니다. 자산 집중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번영의 출발 조건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죠. 데이터를 보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합니다. 상위 1%가 상장 주식의 54%, 비상장 기업의 무려 62%를 싹쓸이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위 50%는요?
아예 유의미한 통계 수치조차 안 잡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에 호황이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자본주의의 핵심 엔진이 기업과 주식은 상위 계층 손에 철저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전체 순자산을 보면 진짜 아찔해지죠.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38%를 움켜쥐고 있는 반면에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하위 50%의 몫은 다 합쳐도 달랑 3%입니다. 38대 3.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오면 이미 이 거대한 파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가 쏟아질 수밖에 없도록 지형 자체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두 시대 동일한 결과. 물가 상승률은 이 부의 지형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두 시기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잠잠했던 저물가 시대입니다. 돈은 엄청 풀렸는데 물가는 안 오르고 그 막대한 돈이 죄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갔죠. 내 월급은 찔끔 오를 때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2021년 이후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던 고물가 시대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물가가 9% 넘게 뛰고 우리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려맸지만 자산을 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방어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거뜬히 해지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게 팩트죠. 이 메커니즘을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정책은요, 언제나 우리 월급보다 자산 가격을 훨씬 먼저 끌어올립니다. 이건 무슨 시스템이 고장나서 생기는 버그가 아니라 현대 통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절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부는 더 좁은 곳으로 집중되고 그 다음 사이클은 그 벌어진 격차를 출발점 삼아서 어마어마한 복리로 불평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번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통찰력 있는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번영의 지리는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소유권의 지도를 따라 흐릅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리저리 막 운 좋게 돈이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굳건하게 자리 잡은 부의 십중을 훨씬 더 거대하게 키워버리는 강력한 확성기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파문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변두리로 흩어지는지 그 뼈대를 함께 뜯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거대한 소유권 지도 위에서 지금 여러분은 몇 번째 고리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다음 번영의 파문 속에서 그 진원지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려면 지금 당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탁 트이게 해주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